잠깐, 방금 누가 있는 것 같았어. 아니야, 이번엔 제발 여기요. 살아있어요. 빨리 와요. 할머니, 들리세요? 손 좀 잡을게요. 이건 발자국과 쟤를 따라가다 발견한 아주 이상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예요.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 근처 산자락. 하얀 눈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솜처럼 눈이 쌓여 있었죠. 그 고요한 산자락에 한 가족이 성묘를 왔어요. 85살 장수님 할머니네 가족이었죠.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떡집을 하며 사셨어요. 투박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억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초기 치매였어요. 그래도 몸에 밴 생활력과 감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날 가족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에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였어요. 아이들은 눈밭에서 사진 찍느라 신이 났고 어른들은 제사 음식 차리느라 바빴어요. 웃음소리가 오가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죠. 그 틈에 수님 할머니만 조용했어요. 산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눈 쌓인 오솔길. 그 위로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 저기 누가 길 잃었네. 신발도 안 신고.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듣지 못했죠.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를 따라가듯 눈밭 속으로 조용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죠. 한참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알아챘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아까 여기 계셨는데. 할머니! 할머니! 산이 넓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자국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119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가 출동했죠. 그 중에 박준호라는 34살 대원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에겐 아무에게도 말 못한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2년 전 일이에요. 그때도 겨울이었죠.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전력을 다해 수색했지만 도착이 몇 분 늦었어요. 딱 몇 분. 할머니는 저체온증으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살리지 못했죠. 그 뒤로 준호는 그 할머니 꿈을 자주 꿔요. 눈밭에 쓰러져 있는 모습,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꿈. 그래서 노인 구조 출동만 뜨면 남들보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80대 여성, 치매 증상 있음, 신발 제대로 안 신은 상태. 신고 내용을 듣는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과거의 실패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죠. 이번엔 반드시.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동구 남양주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에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 그중 한 건물 1층에 윤태호라는 74살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였죠. 좁은 방 안엔 오래된 가재도구와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관리비 연체 고지서, 전기요금 독촉장이 붙어 있었죠. 태호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병원비로 가진 돈은 다 썼고 형편이 무너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어졌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늘 혼자였죠.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 걸면 퉁명스럽게 받아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사실은요. 동네 고양이들 몰래 밥 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였어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 노인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죠. 남들은 몰랐지만요. 그날 저녁 복지사 최소연 씨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32살 강동구 복지센터 사회복지사였죠. 소연 씨는 3년째 태호 할아버지 담당이었어요. 처음엔 문도 안 열어줬어요. 필요 없어. 돌아가. 몇 번이고 그 말을 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하다고 쏘아붙이는 노인들 속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덜 외롭게 하겠다는 고집 같은 사명감으로 버텼거든요. 3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도 조금은 마음을 열었어요. 그날도 문을 열어줬죠. 아가씨도 참 한가하다. 이런 것 말고 나라에서 돈이나 더 주라 그래. 그 말, 지난번에 들은 거 포함하면 17번째예요, 아저씨. 세어보기는 한가하다. 아저씨가 맨날 똑같은 말 하시니까 외워진 거죠. 하지만 둘 사이엔 묘한 정이 있었어요.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눈빛은 따뜻했거든요. 소연 씨가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요. 가스레인지 오래됐다니까 점검 같이 받아요. 약속. 알았어. 알았다고. 문이 닫혔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죠. 소연 씨가 떠난 뒤 태호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봤어요. 추운 바람이 불어왔죠. 맞은편 작은 가게 안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남양주 80대 치매 노인 실종. 가족과 성묘 중 산속으로 사라져. 할아버지는 화면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 덮인 산, 길 잃은 노인. 뭔가가 가슴을 찔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할아버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119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 본인 집 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뉴스에 나온 그 할머니 말인데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아서 버스 정류장 쪽 눈길에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옷차림이 좀 얇았어요. 상황실 직원이 물었죠. 그분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멀리서 봐서. 근데 되게 추워 보였어요. 잘 좀 찾아봐요. 나이 든 사람 길 잊어버리면 진짜 무섭거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신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접수됐어요. 신원불상 남성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노인 목격했다고 제보. 이 한 줄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죠. 오후가 됐어요. 남양주 산속에서 특수구조대와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영하 8도. 80대 노인이 이 추위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눈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발자국이 때로는 멈췄다가 빙 돌아가기도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죠. 준호는 헬기 수색과 함께 CCTV 확인도 병행했어요. 모란공원 버스 정류장 CCTV. 거기서 할머니 모습이 잠깐 찍혔어요. 그런데 접수된 민원 기록 중에 뭔가 눈에 띄었죠. 오늘 오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상한 노인 봤다는 119 제보. 준호가 물었어요. 이 제보한 사람 누구야? 신원불상이요. 이름 안 밝히셨대요. 위치가 어디래? 정확한 위치가 나왔어요. 준호는 지도를 펼쳤죠. 여기서 이쪽 능선으로 올라갔을 수 있어. 사람 습관이 다 비슷하거든. 쉬워 보이는 길만 골라서 가. 수색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발자국 다시 이어집니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어요. 체온 저하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최소연 씨는 복지센터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죠. 강동구 다세대 주택 화재 1명 부상 추정.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소를 봤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태호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쳐나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었죠.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집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것 위에 누군가가 실려 나오고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소연 씨가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소방대원이 막았죠. 보자세요. 제가 담당 복지사예요. 잠시 후 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심정지입니다. 이 세 글자에 소연 씨는 주저앉았어요. 아저씨, 내일 가스 점검하기로 했잖아요. 내일 보자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소연 씨는 한참을 울었죠. 화재 진압이 끝난 뒤 소방대원들이 집안을 정리했어요. 까맣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가재도구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구석에서 뭔가가 발견됐어요. 불에 덜 탄 작은 수첩 하나였죠. 가장자리는 그을렸지만 안쪽은 읽을 수 있었어요. 소연 씨가 그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씩 넘겼죠. 거기엔 할아버지가 만났던 복지사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메모들. 최소연 3월 8일 육개장 반찬 가져옴. 사진 안 찍히려고 모자 눌러 쓴다. 4월 12일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왔다. 참 고집도. 5월 3일 오늘은 안 퉁명스럽게 굴어봤다. 근데 습관이 안 고쳐지네. 소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마지막 장을 넘겼죠. 거기 적힌 한 줄.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한 번만이라도 살려보고 싶다. 남양주 해질 무렵. 눈길 수색은 6시간째였어요. 구조대원들은 지치고 가족들 표정엔 절망이 짙어졌죠. 그 나이에 이 추위에 6시간이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었죠. 손녀 지우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봤어요. 2년 전 기억이 또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포기 분위기가 퍼졌어요. 그리고 결국 못 살렸죠. 이번엔 안 돼. 준호는 다시 지도를 펼쳤어요. 아침에 119로 들어온 제보 있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노인봤다는 거. 그 위치에서 이쪽 능선 타고 갔으면. 팀장이 말했어요. 준호야, 이미 그쪽 수색했어. 한 번 더 가봐야 해요. 사람은 지치면 움직임이 줄어요. 처음 수색 때보다 더 좁은 범위에 있을 수 있어요.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마지막 수색을 지시했죠. 헤드랜턴 불빛을 켜고 눈 덮인 산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녁 6시 25분.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도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의 불빛이 멀리서 무언가를 비췄어요. 눈 위에 웅크린 작은 것. 처음엔 돌인가 싶었죠.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고 얇은 양말만 신은 채 떨고 있었죠. 장수님 할머니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호흡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대원들이 달려왔죠. 할머니, 들리세요?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준호가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죠. 너 왔구나. 네. 할머니, 저 왔어요. 눈길에서 기다린다 그랬잖아. 엄마가 끝까지 기다린다 그랬지. 준호는 할머니가 자신을 누구와 혼동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인지 아니면 오래전 돌아가신 누군가인지.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죠. 끝까지 기다린다. 2년 전 살리지 못한 그 할머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죠. 그날 밤 뉴스 자막이 또 한 번 지나갔어요. 눈 발자국 추적해 실종된 80대 구조. 같은 날 밤 화재로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어요.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서 복지센터 동료가 탄식했죠. 이게 뭐냐? 사는 사람은 또 살고, 죽는 사람은 또 죽고, 세상은 진짜 불공평해. 최소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호 할아버지 수첩을 끌어안고 울다가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다시 봤죠.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한 번만이라도 살려보고 싶다. 소연 씨는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그 소원 이루셨을까? 그땐 몰랐어요.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다음 날 복지센터로 119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호 할아버지 사망 관련 서류 처리 때문이었죠. 그 과정에서 소연 씨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혹시 고인 관련 다른 기록 있나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당일 오전에 윤태호 씨 명의로 119 신고가 하나 있었어요. 소연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신고요? 본인 집 화재 신고는 아니고요. 남양주 쪽에 노인 한 분이 길 잃은 것 같다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봤다고 제보하셨더라고요. 큰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중요한 신고였더라고요. 소연 씨는 얼어붙었어요. 남양주, 노인 실종, 버스 정류장, 그 뉴스. 아저씨가 창문 밖으로 보던 그 뉴스. 전화를 끊고 난 뒤 소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특수구조대 사무실. 박준호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수님 구조 완료.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으나 생명 지장 없음. 보고서 끝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죠. 오전 중 접수된 익명 제보. 버스 정류장 근처 노인 목격 덕분에 초기 수색 범위 설정에 도움. 해당 정보 없었을 경우 수색 지연 가능성 있었음. 준호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팀장이 다가와서 말했죠. 그 신고 없었으면 우리 출발 지점이 아예 달랐어. 솔직히 말하면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준호가 물었어요. 그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셨대. 근데 전화번호는 남아있을 거야. 준호는 그 익명의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며칠 뒤 윤태호 할아버지의 빈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소연 씨와 동네 아주머니 서너시 조용히 국화꽃만 놓고 있었어요. 향 연기만 피어오르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박준호였어요. 소연 씨가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센터 통해서 연락처 알아냈어요. 윤태호 씨, 119 신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소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그분을 구조하지 못한 소방관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 전에 우리를 도와준 분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 신고 녹취 파일이었죠.
빈소의 녹음기에서 나오는 태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저 뉴스에 나온 그 할머니 말인데요. 할아버지 특유의 퉁명스러운 하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 나도 예전에 눈발 속에서 집을 못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날 다신 못 찾는 줄 알고 울었거든요. 잠깐 침묵.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잘 좀 찾아봐요. 늙은 사람들께 잃어버리면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녹취가 끝났어요. 빈소에 정적이 흘렀죠. 소연 씨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제 구조한 할머니 있죠. 윤태호 씨가 전화로 알려준 그 자리에서 발자국을 찾은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수색 방향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 못 살렸어요.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아저씨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살렸네요. 준호는 빈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늦게 도착해서 못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 덕분에 한 사람을 살린 거였네요. 이상하네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연 씨가 수첩을 건넸어요. 이거 아저씨 방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장 보세요. 준호가 수첩을 받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한 번만이라도 살려보고 싶다.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해냈네요. 아저씨. 발자국 하나가 사람 하나를 살렸습니다. 며칠 후 태어난 장수님 할머니. 기억은 더 많이 흐려졌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손녀 이름이 뭔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은 이전보다 잦아졌어요. 손녀 지우는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다가 결심했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머니를 산책시키기로요. 어느 날 지우와 수님 할머니는 서울의 한봉안당에 갔어요. 지우가 말했죠. 할머니, 여기 할머니를 살려준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대. 이름은 윤태호. 기억나세요? 수님 할머니는 이름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글쎄, 얼굴이 잘. 잠시 멈췄어요. 근데 눈길에서 누가 손 잡아준 건 기억난다. 지우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늙은 사람 길 잃으면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게 나보고 하는 말 같았어. 옆에 서 있던 박준호와 최소연 씨가 서로를 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수님 할머니는 태호 할아버지 사진 앞에 다가갔어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올려뒀죠. 삐뚤빼뚤 적힌 글이었어요. 나도 젊을 땐 길 잃은 사람 떡 한 조각이라도 쥐어보낸 적이 있다. 할아버지, 나 살려줘서 고맙소. 다음번엔 같은 동네에서 만납시다. 눈길에서 길 잃던 할머니가.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기 나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지?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다시 보자고. 수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눈 오면 발자국이 다 지워진다. 잠시 멈췄다가 그래도 사람 마음은 안 지워지나 보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봉안당 유리창 너머로 눈꽃이 날렸죠. 한쪽에는 태호 할아버지의 사진, 다른 쪽에는 수님 할머니와 지우의 뒷모습. 두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살았던 곳도 달랐고 아는 사람도 겹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전화를 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려졌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발자국은 눈에 덮여 사라지고 어떤 흔적은 불에 타서 재가 되지만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또 다른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모든 것을 덮을 것처럼.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덮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서로를 살려주는 이웃인지도 모른다.